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플라이 아시아 2022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곳 블루존에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하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창업 박람회 플라이 아시아에 방문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두 번째 날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플라이 아시아 2022 컨퍼런스는 아시아 스타트업이 만드는 혁신의 물결이라는 행사의 주제 아래 키노트 스피치와 셀럽 세션, 메인 세션, 그리고 스페셜 세션으로 구성되어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형 VC 현황 및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창업 전문가분들께 아시아 창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플라이 아시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 확인뿐만이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 Q&A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진행 중간중간 연사분들께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현장에서는 통역 수신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신 블루존에서는 한국어 채널이 3번 그리고 영어 채널이 4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 메인 세션인데요. 글로벌 기업형 벤처 캐피탈 현황 및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세션 첫 번째 발표자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파트너의 필립 빈센치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There w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필립입니다. 네, 사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플러그 플레이가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굉장히 방대하게 준비했는데 다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아시아에서의 그런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전 세계의 주요한 그런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또 이 혁신을 모든 곳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저희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한 3주, 3달 정도 되는 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5개가 넘는 그런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며 5만 개사가 넘는 그 스타트업을 지금까지 또 엑셀러레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한 그 스타트업 중에서 34개 유니콘을 또 배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40개가 넘는 그런 오피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한 60개가 넘는 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또 한 50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200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로고가 지금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했던 그 스타트업들이고요. 여기서 정말 유니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개의 또 유니콘이 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가장 정말 액티브하게 벤처 캐피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물론 저희가 거의 커버하지 않는 그런 업계는 없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더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무소는 주로 이제 북미와 또 유럽에 있지만 이제 아시아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오픈한 것들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저희의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랭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중에 10위로 또 랭크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이 5위, 그리고 도쿄가 12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18인데요. 현재 거의 한 전 세계에서 20위, 40위권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또 서울은 정말 10위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사무소를 오픈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협업을 넓혀가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일본 사무소를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엑셀러레이트하는 그 스타트업이 772개사입니다. 그리고 또 아태 지역은 한중일을 뺀 그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타이완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희가 정말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저희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년간 많은 파트너들과 많은 회사들과 함께 해왔지만 또 많은 스타트업들과도 협업을 해왔는데요. 이 전략은 매년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몇 개 정도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 오픈과 클로즈 그 안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함께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또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것을 또 저희가 또 리소스를 또 확보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일럿이나 여러 가지 POC나 이런 것을 또 운영을 하면서 또 외부 또 자원을 또 사용하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 사실 노키아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노키아는 이제 휴대폰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지만 유명한 그 말을 이제 이전 전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고 말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키아는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 되고 있다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네, 지금 이노베이션 저희의 그 전략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컨소시엄의 접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러그앤플레이에서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그 함께 일하는 그 파트너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컨소시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만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기업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그런 컨소시엄을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대 기업, 뭐 스타트업 대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많은 그 그룹 대 그룹 간의 그런 컨소시엄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어프로치인데요. 여기서 바로 저희 기업 파트너들이 그들의 다양한 그런 니즈와 솔루션, 찾고 있는 솔루션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웃바운드는 이제 뭐 당연히 저희가 인바운드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모델을 반대로 외부로 또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노베이션 티어리 중에서 몇 개를 좀 유명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구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덫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제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만 활용을 하면서 그런 클로스드 이노베이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역시나 좀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기업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활용하는 점만, 익스플로이테이션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은 또 너무 내부의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만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노키아가 빠졌던 그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또 그 탐험을 계속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그런 지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부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외부에서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알려진 것과 함께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활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예를 드리자면요. 이제 구글이 굉장히 잘했죠. 구글은 이제 80%는 활용을 하고 20%는 탐구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선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것이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다면 비즈니스가 피크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피크를 칠 때 그때 바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또 탐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스케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는 그 기업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POC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에 POC와 그 비즈니스 개발이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그 니즈와 인터널 시즈가 있습니다. 내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이노베이션 팀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트워킹을 확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맞는 그런 적합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외부의 그런 파트너십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이제 제한적이어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챌린지를 그 분해를 하고 해부를 해서 그 갭을 메우는 것을 저희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다음 내용들은 좀 패널 디스커션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프라이어타이즈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열어주셨습니다. 발표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우근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팀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발표에서 보셨듯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커를 어떤 거 눌러야 되죠? 네. 사실은 저는 한 15년 정도 이 글로벌 IT 벤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업체들은 스타트업들과 일을 할 때 거의 VC에 가깝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베네핏을 받는 거는 요즘 시대는 대부분의 경우 그 IT 서비스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떻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남의 회사의 미션에 크게 관심 없으시죠? 사실은 좀 유명한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의 책상과 모두의 집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1975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파운더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파운더였던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미션인데요. 지금의 CEO이신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2014년도에 부임하시고 15년도에 새로 발표한 미션이 놀라야죠. 네, 요겁니다. 거의 뭐 홍익인간에 가까운 미션인데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조금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트를 하겠다. 그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요거를 조금 말을 바꿔보면요. 모든 기업가와 창업가, 스타트업 이 생태계에 저희가 기여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스타트업 씬에서 하려고 하는 액티비티고요. 이거를 조금 또 다르게 말을 해보면은 전 세계 모든 개인과 조직이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3분, 4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타트업 분들과 함께 이 on the planet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이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GitHub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인수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GitHub와 또 오픈 AI라고 하는 또 AI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해서 다음 장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GitHub 상에 있는 5천만 개 이상의 코드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GPT-3라는 초거대 NLP 모델에서 좀 파생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연어로 표현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요즘같이 개발자 인력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일 때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최근에 이그나이트 2022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
오픈 AI에서 GPT-3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달리2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자연어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고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서 또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이너라는 서비스는 거기에 간단하게 에디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추가를 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거의 디자이너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은 모든 스타트업들과 창업가분들과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디에이션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분들, 창업가분들에서부터 엑시트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12라는 조직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VC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고 나서 싱가포르에 가서 이 M12 아시아 헤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팀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12는 이미 100군데가 넘는 투자를 진행을 했고 많은 유니콘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펀드고요. 고투마켓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이제 포춘 500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B2B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루닛, 한국의 스타트업으로는 루닛 사례가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루닛 사례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파운더스 허브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하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서비스들을 스타트업들이 특히 초기 단계에 비용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그 시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365라든지 GitHub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링크드인까지 유사한 버전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클라우드 크레딧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150K까지 단계별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1K만 드리고서 많은 게 아니고요. 계속 단계적으로 추가 지급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한테 150K, 거의 하나로는 2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파운더스 허브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혜택들을 조금 더 넣어서 제가 한 일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8월에 런칭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파운더스 허브의 다양한 혜택들, 마이크로소프트 M365 오피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애저 크레딧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자 구인 지원, 슈퍼코드라는 스타트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슈퍼코더에서 개발자 구인 소싱하고 HR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을 해외 개발자 위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곳과 전략적 협업을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개발자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아예 안 받는 것을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받으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파트너사들 메가존과 클로커스라고 하는 저희 공식적인 기술 지원 파트너사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서울의 역삼 지역하고 부산 지역하고 두 군데 내년 1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에 지원을 하시고 승인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을 통해서 이 두 군데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M12라고 하는 저희 CVC에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이렇게 4가지 추가적인 베네핏들을 추가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8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거의 100군데가 넘는 곳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상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배치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찍고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검색 엔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스타트업 분들과 함께 이 전 세계의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와 함께해서 저희와 운명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군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별도의 토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발표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의 이현송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벤처스 이현송입니다. 저희는 베이비샥 댄스로 유명한 핑크퐁 컴퍼니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 영상이 작년에 100억 뷰를 넘으면서 전 세계 이제 지구상에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본 영상이 됐는데, 저희가 2019년까지 연평균 67%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면서 2019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아이코닉스의 뽀로로의 매출을 이기면서 오히려 그때 저희가 고민이 생겼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LG를 제치고 하이브와 핑크퐁 컴퍼니가 가장 타임즈의 인플루언셜한 컴퍼니로 뽑히고, 저희 니켈로디언이랑 베이비샵 빅쇼 만들어서 미국의 시청률도 되게 높게 키즈 TV를 만들고 올해 라이선스도 받고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문득 걱정이 생겼어요. 이 다음에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핑크퐁 컴퍼니는 2010년 6월에 생긴 회사고요. 올해로 이제 12년 차를 맞이하는 기업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엑셀러레이터나 전문 이제 정말로 더 MS는 정말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거와 다르게 조금 더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더 먹고 사니 증가, 계속 성장하는 그 생존의 입장에서 저희가 왜 CVC를 만들었는지에 저희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모든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멈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어? 성장이 뭐야? 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켓,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스토머. 사실 저희는 글로벌리 4세 이하의 키즈 타깃 고객한테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데, 그 이상의 고객 아니면 유튜브 프레젠스가 좀 적은 나라에서는 아직 미지의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 마켓으로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센스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물건을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저희 IP를 가져다가 캐릭터를 쓰고 물건을 실제 만드는 그 유수의 기업들이 저희한테 로열티를 주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오프라인에 저희는 아직도 온사이트 로케이션이 따로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싱가포르에 이제 처음 내는 거 말고는 계속 없었는데, 이런 걸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교육 쪽으로 좀 가볼까?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는 것도 성장이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마켓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CVC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마켓에 가면 성장은 너무 좋겠지만, 안에서 하려니 역량 내재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이미 핑크퐁 컴퍼니도 350명이 넘는 회사여서 이미 이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키즈 컨텐츠죠. 글로벌 키즈 컨텐츠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외부랑 그냥 협업만 하자니 역량 내재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통해서 피를 쌓고, 이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의 저희가 투자하는 스타트업의 이 뉴 비즈니스, 뉴 마켓에 대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 심지어 성과도 그 기업에 잘하면 그 성과도 투자로 indirectly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CVC를 설립했고요. 저희의 투자 방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는 올해 12년 차 VC고요. 저희는 조금 더 VC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엑싯을 고려하면서 투자합니다. 이 엑싯을 고려하면서 투자한다는 게, 와, CVC고 SI적인 성격이 많은데 왜 엑싯을 고려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합니다. 저희는 엑싯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VC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알아요.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엑싯을 엄청 고민하고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량한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스탠더론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우량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즈니스와 그 마켓에 들어가야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엑싯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CVC 같은 경우는 핑크퐁 컴퍼니에 만약에 지원부서, 본원적 활동이 아니고 지원부서로 있게 되면 투자 자체에 대한 스태핑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어요. 투자만 하고 실제로 본인들의 뭐 매출을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KPI를 주고 좋은 인력의 심사역을 저희 유치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투자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가지로 하는데, 저희 전략적 투자, 마이너리티 지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괜찮은 기업을 만나면 메이저 지분을 넣으면서 핑크퐁 컴퍼니 자회사로 붙이면서 컴퍼니 빌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아예 다르게 일반 VC처럼 이미 핑크퐁 컴퍼니가 어떤 영역에서 가진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LP를 모아서 메인 앵커를 이를테면 모태펀드라든지 성장 사다리처럼 일반적인 VC가 한국에서 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7월에 설립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핑크퐁 컴퍼니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스타트업계 영향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좋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면서, 사실 저희 VC의 이름을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서 좀 만들어줄 거예요.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핑크퐁 컴퍼니에 라이센스를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스마트 벤처스 투자 시민이 통과하는 것보다 핑크퐁 컴퍼니의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벤처스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부터 협력하면서 같이 그 사업, 쇼핑몰 사업, 뭐 찌까와 같은 O2O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처음에 단초가 됐던 게 핑크퐁 컴퍼니만으로 40억 정도 얼리 시드 단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뉴 비즈니스, 뉴 마켓에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기업들은 저희가 마이너리티 인베스터가 아니고 메이저리티 인베스터가 되면서 아예 핑크퐁 컴퍼니 자회사 밑으로 붙였어요. 스마트 벤처스가 설립되기 전에는 왼쪽에 있는 노란색 3개 해외 सब시디어리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스마트 벤처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메이저리티 지분을 가지고 핑크퐁 컴퍼니의 자회사를 붙여서 직접 컴퍼니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 비즈니스, 뉴 마켓에 대한 성장을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지분 투자 아니고 저희는 프로젝트 투자도 같이 하면서 에미상 받은, 사실은 조금 더 성인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사실 2D 셀 애니메이션 시장이거든요. 저희처럼 동글동글하고 뽀로나 핑크퐁의 3D 애니메이션 시장이 아니고, 거기랑 같이 저희가 지분 투자를 좀 강력하게 하면서 자율주행 차를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타겟의 로틴 애니메이션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레드도 컬처하우스랑, 그다음에 라바를 만들었던 유명한 맹주공 감독님이 새로 창업하신 밀리언 볼트랑 저희가 협업해서 올 12월에 런칭하는 라바 같은 글로벌 논버벌 숏폼 애니메이션, 이 타겟은 아예 G세대들, 어른들 타겟이고요. 이 타겟으로 저희가 새로운 상품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희 4세 이하가 아니고 글로벌리 뉴 커스터머를 하기 위해서 더 높인 캐릭터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여러분들이 아시는 손현수 선수랑 아이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만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가깝다 보니까 체조 관련한 아니면 홈 트레이닝 관련한 커리큘럼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저렇게 MD 성분을 만들면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교육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라는 것도 디벨롭 중이고요. 또 저희가 상어가 4살 이후에 다 떠나가는 게 문제예요. 저희 커스터마는 5살부터는 다 떠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어를 본 아이들이 언니 상어 컨셉 같은 걸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패션으로 입문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원래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애니메이션이랑 음악을 맡고 재혼왕으로 유명한 웹툰 회사 엠스토리어브와 그다음에 패션 회사 FNF와 협업해서 제이브를 설립하면서 언니 상어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니즈가 있는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성장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넥스트 IP를 저희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포스트 베이비샥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다른 굴지의 기업들과 저희가 펀드를 같이 만들어서 새로운 섹터에 저희가 이거의 메인 앵커 펀드는 모태 펀드인데요. FI 펀드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밸류업을 사실은 VC가 투자하게 되면 투자심사 보고서가 LP한테 어떻게든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자들을 저렇게 아예 한국의 유명한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큰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들이 각각의 IP가 뷰어에서 팬덤을 만들고 팬덤에서 컨슈머가 되는 과정을 계속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밸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만든 펀드가 두 번째 펀드고 올해 12월 말에 결성되고 부산시가 메인 앵커로 들어와 주신 펀드인데요. 모태펀드 부산시 위주로 만들어진 펀드인데 이 펀드도 FI 펀드고요. 이 펀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컨텐츠 미디어 펀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미 잘했던 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넥스트 IP를 투자하는 거라면 이 펀드는 저희가 IP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지금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오프라인 사업이 일회성이고 더 이상 리커링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한 번 갔다가 안 오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에서 계속 브랜딩되고 컨텐츠처럼 마치 뷰어가 팬덤으로 만드는 것처럼 브랜딩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접목한 관광산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동의해 주신 출자자들과 저희가 가진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밸류업하는 방향으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SI, FI, 그다음에 컴퍼니 빌딩 투자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이따 패널 토론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던 이현송 대표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10분간의 발표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토론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넥스트 유니콘 최민준 디렉터님을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셨던 필립 빈센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셨죠, 정우군 팀장님, 그리고 이현송 대표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of all, I thank 네,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필립님과 정근님 그리고 또 이현송 대표님께 발표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필립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어와 영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사실 원래는 영어로 세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패널 분들도 사실 한국 분들이 더 많으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한글로 우선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트 유니콘에서 전략을 맡고 있는 최민준이라고 하고요. 넥스트 유니콘을 잠깐만 소개드리자면 저희가 19년도에 런칭한 이런 스타트업이랑 투자자 간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에 한 16,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 이제 1,000개가 넘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시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넥스트 유니콘을 통해서 유치받은 그 투자금을 조금 세어봤더니 한 4,200억 조금 넘는 금액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 유치가 된 결과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큰 목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원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더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조금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사실 국내랑은 조금 다르게 그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런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되게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약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모신 분들이 단순히 이제 CVC에 계시는 이현송 대표님처럼 CVC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필립처럼 그 CVC나 Corporate Innovation 조직이 같이 꼭 일을 해야 되는 엑셀러레이터 조직, 또 이제 정우근 팀장님처럼 실제로 코퍼레이트 이노베이션을 리드하고 계시는 분, 또 이현성 대표님처럼 이런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다 모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필립한테 먼저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한글로 말씀드리자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런 VC의 역할이랑 CVC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Philip, in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innovation partner, how does Plug and Play consider CVC or corporate venture capital? 다시 한번 영어로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통적인 VC의 역할과 CVC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어와 영어로 왔다 갔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가장 중요하게는요, 스테이크홀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의 그 발표 들으셨겠지만, 스마트 스테이지에서 말씀을 드셨겠지만, CVC와 VC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VC는 좀 더 전통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그 캐피털 게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VC는 또한 파이낸셜 리턴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CVC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CVC와 그 VC 그럼 어떻게 다른가에서 사실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CVC는 일단 모기업이 있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CVC는요, 그 모기업의 어떤 비전을 따라가면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CVC는 또한 그 투자하는 어떤 산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CVC는 대부분은요,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캐피털 게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비즈니스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또한 참여를 해서 그 투자한 그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POC도 IPO도 하고 POC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그러면 어떤 그 단계에 있는지, 어떤 그 부투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VC와 접촉하는지, VC에 접촉하는지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CVC보다는 VC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은 그 CVC와 함께 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더 그 여러 익스클루시브하게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라운드에 있는지 또 어떤 업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VC와 CVC 중에 어떤 부분과 더 접촉하시는 것이 편한지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가 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데요. 사실 조금은 CVC의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리드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투자 조직이 아닌 시너지를 만드는 팀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랑 어떤 차별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시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디지털 네이티브 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투자적으로 인벌브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 CVC가 판단을 하기 위한 딱 핏한 스타트업 분들을 최대한 많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투자가 일어나거나 뭔가 한 몸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M12라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는 CVC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기사로 접하셨던 위메이드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투자를 한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CVC가 실제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마치 저희가 결혼 전에 소개팅을 하고 정말 딱 맞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서로 간에 가야 되는 방향성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좀 깊게 그 인볼브가 되었던 프로젝트가 알파벳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던 건인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구글은 사실은 한국에서 구글 맵과 같이 협업할 것들이 카카오 맵과 협업할 것들이 많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구글이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웨이모와 협업할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협업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토픽들을 찾아냈을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이현송 대표님께서는 사실 핑크퐁 이제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가 처음에는 약간 VC와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컴퍼니 빌딩이나 또는 이제 정말 SI 관점에서 CVC 모든 관점에서 사실 지금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를 운영 중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VC가 바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파이낸셜 게인만 액신만을 고려하는 VC와 사실 CVC가 어떻게 다른 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CVC도 FI랑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엑싯을 반드시 한다. 그다음에 투자 활동 자체로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스탠더론으로 법인이 가야 될 건 사실 VC랑 똑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면 핑크퐁 컴퍼니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VC 했을 때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셨던 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그게 꼭 컨텐츠 생태계나 사업 얘기가 아니고 스톡 옵션 주는 게 좋아요? 주식 증여하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유상장 시키는 게 좋을까요? 50명일 때, 100명일 때 성과평가 어떻게 하나요? 52시간 어떻게 책정하나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가 다른 파이썬보다 뭐가 안 좋고 뭐가 좋나요? 또 시작해서 되게 실무적으로 정말 창업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현장에 더 맞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핑크퐁 컴퍼니 모회사의 인사라든지 법무, 회계, 그다음에 창업자인 김민석 대표와 공동 창업자들까지 그런 식의 어떤 집단지성을 많이 더 이용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이현송 대표님부터 이번엔 거꾸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면 그런 CVC를 운영하시면서 사실 그러니까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랑 협력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어려운 점을 CVC라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CVC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저 혼자만 아는데 실제로 CVC 중에는 별도로 이렇게 FI 펀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CVC 내부 인력에 대한 KPI를 주고 그들을 어떻게 인센티바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점 같은 경우는 또 CVC 운영하면서 또 반대로 아까도 그런 식으로 창업자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성장통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해 주신 건 좋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냥 일반 투자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업자 대표님의 엔터프레너십에 많이 기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VC보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잘 못하시는 일반 VC가 봤을 때도 투자가 안 될 만한 곳에 대표님을 저희가 데려다가 이렇게 프로모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 핑크퐁 컴퍼니 특히 이제 컨텐츠 섹터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핑크퐁 컴퍼니 투자를 받으면 굉장히 이런 걸 많이 도와줄지 몰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실제로 투자하면서는 그 기대와 괴리되는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정우근 팀장님도 아까 이제 그 MS 런처 프로그램 런칭을 하시면서 아까 100개 넘는 기업이 벌써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지원한 스타트업들 중에 실제로 MS와 함께 갈 스타트업들이 이제 고를 일이 남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사실 MS 런처가 스타트업들을 뽑고 계신지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는 굉장히 허들이 낮고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그 버젯 내에서 운영이 될 텐데 글로벌 버젯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을 채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되고요. 다만 그 안에서 베네핏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M12에 피칭하는 기회라든지 이런 베네핏들은 일부 스타트업 분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좀 지원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Now it's English time again. So English. I like English. 네, 다시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실 스타트업과 기업 간의 그런 리스크 쉐어링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못다한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뭐 도전 과제를 다 이제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사실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전에 뭐 물론 좀 실패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좀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직면한 그런 도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임원의 그런 커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먼저 모든 그 내부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들이 그 내부의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권한을 주고 또 의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도를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그런 팀을 일단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그런 프라이어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내부의 그런 사람과 그런 전략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그런 토픽을 한번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린시플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요, 사실 뭐 플러그 앤 플레이도 그렇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많이 실패하죠. 그런데 사실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뭐 다른 아시아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루셨는데요.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뭐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을 예로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일본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교육을 받았을수록요. 만약 기업이 뭐 물론 임원단이 아니더라도 뭐 이노베이션 팀 레벨이 아니라 전체 회사 그러니까 뭐 HR이나 뭐 어카운팅, 회계부나 모든 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제대로 그 회사 전체 내에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했던 기업에서 이제 성공을 했던 사례는요. 전체 그 회사 전체가 전사적으로 탑다운으로 다 맨 위서부터 밑에까지 다 왜 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전사적으로 정말 빈틈없는 그런 참여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전사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리고 또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일본이 뭐 사실 실리콘밸리나 그런 곳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최신 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그런 기업들은 반대로 사실 그런 실리콘밸리나 그런 미국에서 하는 좋은 사례를 또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현송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CBC의 입장에서 사실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는 약간 어떤 점을 위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 CBC한테 투자를 유치받기 위해선 조금 이런 점은 조금 만약에 피칭이나 데모들을 열 때 조금은 보완을 하거나 조금은 그 부분을 강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에 비해서 제 답이 너무 실무적이어서 실망하실 것 같은데 네, CVC라고 스타트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고요. 네, 좋은 인더스트리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크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팀들이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보는 건 되게 똑같고요. 반대인 것 같아요. CVC 조직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저희한테 IR 덱을 가지고 피칭하러 오실 때 물론 핑크퐁 컴퍼니와의 협업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준비해 오시는 팀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핑퐁 컴퍼니가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핑퐁 컴퍼니나 스마트 벤처스만큼 잘 아실 수는 없어서 되게 단편적인 거라서 그런 식의 협업 전략을 꼭 안 그래도 IR 하느라 바쁘시고 그 시간에 사업을 살피면 매출이 얼마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바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걸 먼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CVC가 어떤 스타트업 볼 때 어떻게 하면 모회사에 가진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지? 이를테면 저희가 투자한 자율주행 레벨 4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B2C로 유상승객 서비스를 아직은 소비자가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IP나 캐릭터나 아니면 이 공간을 컨텐츠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라고 거꾸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정우근 팀장님께서는 이제 MS 런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또는 이제 지원해서 뽑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뭔가 분야랄지 범위는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뭐 잠깐 케이스 나왔던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전에 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단을 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신데요. 저희 코로나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허들이 있었을 시기에 루닛에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좀 해결하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 특히 뭐 메인으로 루닛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곳들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커넥션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루닛 사례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앞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 회사,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타트업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 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For Philip, I think 그러면 필립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국 스타트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와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희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플러그 앤 플레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아마 거의 10년, 20년 전에는요. 한국 정부가 가장 본격적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스에 특히 실리콘밸리에 보내왔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보다 그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러한 마인드셋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외국에서 런칭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곳에서 또 성공을 구가하고 이러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스타트업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를 덕분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스케일업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스타트업들의 아주 퀄리티입니다. 지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서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실 일본은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창업가들은 사실 다른 시장을 이렇게 확장할 만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계속해서 정말 탑10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해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도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MS에서 스타트업을 선별하시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호근 팀장님부터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른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어떤 점에서 조금 뭔가 차별점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를 느끼셨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MS의 사티아 회장이 한국에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름만 대면 아시는 대기업의 총수분들도 만나 뵙고 미팅들을 굉장히 제한적인 미팅을 하고 가셨는데 특정 스타트업 대표님도 만나 뵙고 별도의 미팅을 하시고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CTO님들을 5군데 정도 초대를 드려서 라운드 테이블 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독특함이라든지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유니콘, 글로벌하게 유니콘만 지원을 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해외 어떤 스타트업들보다도 독특한 기술을 가진 곳들이 많이 있으시고 고글로벌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곳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로컬 시장을 좀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현송 대표님도 잠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젠보이시에서 상하이에 주재하면서
네, 런민비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좀 상하이로 들어온 네, 글로벌 스타트업들 아니면 중국 스타트업을 좀 투자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네, 말씀을 네, 정 대표님 해주셨지만 압도적으로 한국은 이제 테스트 마켓이 작아서 그런지 어쨌든 모든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스케일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로 글로벌 나가야 된다. 글로벌 스케일업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가 네, 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라도 이를테면 해외 나가서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한국인 창업자들은 글로벌 스케일업에 대한 네, 압박적인 네, 강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이름이 있는 기업에 비해서 뭐 창업과 창업팀들은 스마트할 수 있는데 이름이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스타트업이 초기에 스태핑할 때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잖아요. 맨파워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 이를테면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해외 스타트업이 0에서 10까지의 인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성과 평가, 그다음에 성장해 나가면서 네, 더 좋지 않은 인력들이 떠나가는 거라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인력들이 6에서 8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굉장히 하드워킹하면서 일하는 나라라서 네, 저는 충분히 다른 나라가 와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 있는 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for Philip, last but not Mr. Philip,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플러그 앤 플레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 반 전에 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더 오픈된 상태로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내년에 더 확장해 나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6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한 목표라고 하면은요. 저희는 실리콘밸리나 또 일본에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먼저는 좀 더 많은 엑셀러레이트 플랫폼이나 플랫폼을 내년에는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는 강점 중에 하나가 컨소시엄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코리아가 허브의 역할을 해서 정말 한국과 글로벌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높은 숨지율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정말 훌륭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로서 저희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MS 런처 So, and to Mr. Lee, as you created a MS Launcher, you would have many plans, I guess. Would you please share some of them briefly?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스타트업 분들과 MS가 협업을 해서 해당 스타트업이 실제로 같이 성장을 하고 고 글로벌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육각하고 MS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각 역시도 이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으시고 초록마을 인수 후에 올해 초 내로 아마도 초샵이라고 하는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실 건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고 또 D2C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와 협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성장해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성 대표님께서도 간략히 이제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가 앞으로 CBC로서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더 좋은 회사들이 다 좀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오픈 이노베이션즈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어쨌든 핑크퐁 컴퍼니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만큼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아주 되게 이제 멀지만 꿈이 있다면 저희가 투자 검토했던 회사가 핑퐁 컴퍼니의 메이저 쉐어를 받는 어떤 컴퍼니 빌딩 작업을 거치고 나서도 넥스트 핑크퐁 컴퍼니처럼 또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상장도 가고
스스로 계속 스탠드얼론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핑퐁 컴퍼니 생태계 안에 모델이 좀 정립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일반 FI가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스트레티직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 들어갔다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Q&A 세션을 가질 시간이 안 되겠죠? 네, 저희가 아마 세 분이 여기 자리에 위치하셔서 요거 패널 세션 끝나면 잠깐 같이 네트워킹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오셔서 뭐 명함 교환하시면서 같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큰 주제는 조금 더 CBC에 가까웠지만 그 국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앞으로 CBC의 역할이 커지려면 필요한 많은 이제 플레이어분들, 특히 뭐 필립과 같은 AC나 MS와 같은 이런 코퍼레이트 이노베이션 팀, 또 이제 진짜 CBC를 운영하고 계시는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대표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세 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 세션에서 멋지게 좌장을 맡아주신 넥스트 유니콘 최민준 디렉터님과 필립 빈센치 대표님, 그리고 정우근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던 이현송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형 벤처 캐피털 현황 및 주요 투자 방향과 그리고 CVC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이 잠시 후부터 진행됩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잠시만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합니다.